안녕하세요. 대구시 교육청 대입지원관 허경아입니다. 자, 오늘은 2025 수시모집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대입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시모집 지원에 신경 쓰셔야 하는 사항들을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께서 자막이 필요하시다면 유튜브에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으시죠?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셔서 필요하실 때마다 여러 번 보신다면 대입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이 치르는 입시가 2025 대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시 모집에서 합격해서 내년에 대학에 입학한다면 바로 2025 학번의 대학생이 되실 거예요. 자, 원래 대입 제도 자체는 전년도와 크게 기조가 달라진 점은 없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그리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을 통계내어 본다면 수시 모집에서 79.6%를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서 20.4% 정도를 선발하니까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 모집에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시 모집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대학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선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시 모집의 선발 비율이 높은 곳이 비수도권이고요. 수도권은 65% 정도인데 반해서 비수도권은 89% 정도로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은 수도권에서 35% 정도로 비수도권에 비해서 더 높은 편이고요. 자, 오늘은 다문화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자, 이 다문화 전형은 대입에서 특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특별 전형에 반대되는 말은 바로 일반 전형이 되겠죠. 일반 전형은 말 그대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전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전형 같이 대학이 정한 어떤 특정한 지원 자격 또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특별 전형이라고 합니다. 원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전형은 전국적으로 볼 때 총 66개 대학에서 운영된다고 해요. 물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전형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무슨 전형이라고 하면 대체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라고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다문화 전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형 명칭은 대학에 따라 다양한 편이어서 모든 대학이 다문화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다문화 가정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면 다문화 전형 또는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이라고 이렇게 부를 텐데 다문화 가정 학생만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지원 자격을 가진 이를테면 농어촌 학생도 같이 선발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를 같이 선발한다면 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범위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학에 따라서 사회 배려자 전형 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또는 사회 기여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형 전형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대입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은 많지 않은 편이고요. 이렇게 통합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 자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대입에서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지원 자격인 건데요. 대학이 어떤 학생은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이 지원 자격을 대학의 어떤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강가치라는 전형에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포함시켜서 선발을 하고 있네요. 서강대, 그러니까 원래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보면 지원 자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쉽게 나오는데요. 이런 가족을 우리는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한다고 조금 어렵게 적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학생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요.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가정의 학생을 말한다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 가정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인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하게 되셔서 한국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중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 이 전형의 지원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지원하시려면 일단 각 대학에서 제시하는 지원 자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 요강에 조금 다르게 풀어서 지원 자격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자, 외국 국적이던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앞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문화 전형은 이렇게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지원한다면 1차적으로 대학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로 지원 자격에 맞는지 먼저 서류 검증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가 있겠는데 입시에 사용되는 서류인 만큼 정확해야겠죠. 그래서 서강대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강대 수시 모집 요강에 의하면 자, 조금 복잡한데 지원자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어머니나 아버지 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또 결혼 이전에 한국 국적이었다면 재적 등본, 또 어머니께서 결혼한 후에 한국으로 귀화하셨다면 기본 증명서, 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외국인이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서류들입니다. 자, 대학에 따라서 이런 서류들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학을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서강대의 경우에는 온라인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자, 보시는 서류 번호 순서대로 스캔을 하거나 또 발급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 받았다면 원본 PDF 파일을 모두 합쳐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업로드하는 겁니다. 서류를 떼실 때요.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 13자리 같은 경우에 요즘 별표 처리되어서 발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대학에서 서류를 잘 검증할 수 있도록 별표 처리하지 않고 모두 숫자로 표시된 서류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는 모집 요강에 9월 7일 이후 발급된 서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 미리 준비하셔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학을 모두 결정을 하신 후 해당 대학에 되는 서류를 차분히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류 발급일을 모집 요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학별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대학은 지원 자격 심사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단 받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업로드한 그 서류는 그대로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대학에 최종 합격하셔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다시 모든 원본 서류를 최종 제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는 방식의 대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죠.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야 되고 잘 모를 경우에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입학처로 직접 전화하셔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다문화 전형으로만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대구 경북 지역 내 학교 소속이라면 당연히
지역인재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가 또 농어촌 지역이라면 농어촌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면 또 거기에 적합한 특별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대학에 따라서 복수 지원,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북대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다문화 가족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대표적으로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합니다. 2025 수시 모집에서 경북대는 한 명의 학생이 총 4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각 전형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한 가지 전형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지 또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지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다는 점 고려하시면 좋겠고 농어촌 전형이나 사회 배려자 전형은 면접 없이 서류평가, 즉 학생부로만 선발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회 배려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선발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학과가 있으시다면 선발하는 인원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셔야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모집하는 인원이 있더라도 한두 명에 그치는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우리가 합격 성적을 조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원에 고려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대 사회 배려자 전형의 경우에 학생부로만 평가하고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학과에 맞는 진로를 가지고 있었고 그간 학교 생활을 통해서 꾸준히 관심을 키워왔다면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대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는 CAU 어울림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는 보시는 것처럼 공공인재학부나 간호학과 이런 학과들 같이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선발 인원은 20명입니다. 전형 명칭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 학생만 지원하는 전형은 아니고요.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 그리고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모두 같이 경쟁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 역시 면접이나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이 50% 정도로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 순으로 학생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고3 학생이라면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대학의 사례를 보면서 전반적인 원서 접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사례입니다. 자, 우선 원서 접수처는 대부분 대학 입학 홈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이기 때문에 UA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에서도 가능합니다. 입학 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희망하시는 학과, 전형 명칭을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특히 학과명 같은 경우에 이원학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캠퍼스에 학과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서를 냈다, 그리고 원서를 접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입학 원서를 컴퓨터에 작성해 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서를 접수하는 비용을 우리가 전형료라고 하는데요. 이 원서 접수 비용을 결제하셨을 때 대학에서는 실제로 원서가 접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료가 결제된 후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정이 생기셨더라도 지원학과나 전형을 절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작성하셨다면 저장을 일단 해 두셨다가 몇 번 검토하고 난 후에 최종 수정할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으로 지원하시는 거라면 지원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등기 우편이나 직접 방문 방식으로 제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대학별로 아까 서강대처럼 어떤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모집 요강에 안내된 서류를 모두 이제 준비를 하셨다면, 만약에 우편 제출하실 때요, 제출을 하실 때, 자, 그냥 일반적인 봉투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봉투에 그 서류를 넣어서 내용을 적어서 입학처에 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원서 접수 시에 제공하고 있는 발송용 봉투 표지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지원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요. 내가 보낸 서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반드시 입학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발송용 봉투 표지를 나중에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정확한 수험번호, 지원하신 전형 명칭, 학과 이름, 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준비한 나의 서류가 실수 없이 입학 담당자에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에게 올해 수시 모집 지원에 도움이 되는 대입 정보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대구교육청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고입부터 대입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대입 정보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대학이 있다면 한눈에 모집 요강이나 시행 계획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다양한 컨텐츠들도 있어서 수능 준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인데요. 다문화 전형 대부분이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 준비를 하신다면 그 대학에서 발행하는 가이드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어떻게 학생부를 평가하고 학생들은 준비에 어떻게 유의해야 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2016, 2027 준비하는 우리 고1, 2 학생들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수시 모집 지원 준비를 하시면서 학교 상담을 받으시겠지만 대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대입과 관련된 모든 것, 소소한 궁금증까지 진학 전문가이신 우리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언제든지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온라인 대입 상담입니다. 바로 대구 진학 꿈나비 네이버 밴드인데요. 대구 지역 학부모 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시고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궁금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밴드에 직접 남겨놓으시면 익명성 보장은 물론이고요. 횟수에 제한 없이 대구 지역의 진학지도 전문 선생님들께서 친절한 답변을 남겨주시는데요.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든든한 상담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대입지원관 상설 상담인데요. 매월 24일 10시에 다음 달 상담 신청을 오픈해 드리는데 고3 학생이라면 9월 원서 접수 때까지는 상담이 가능하겠고 고1, 2 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시라면 앞으로 매월 개설되는 소그룹 특강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대입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시는 것도 우리 자녀의 대입을 좀 탄탄하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곧 다가옵니다. 학교 상담, 그리고 말씀드린 교육청 상담, 그리고 희망하시는 대학이 있다면 대학의 입학처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대입 수시 상담을 제공하는 방법이 상세히 안내된 대학이 많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좋은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내년 입시에서 미리 예고된 사항이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 바로 고려대학교인데요. 우리 고2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2026 대입에서 다문화 전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캠퍼스에 20명, 또 세종 캠퍼스에 10명, 학과는 전기전자공학부나 의과대학에서도 선발 인원이 있어서 매우 기대가 되는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또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니 상세한 내용은 2016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고려대를 희망하는 우수한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시행이 되지만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은 고려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입에서 거의 의무화되는 사항이라서 학교 생활에는 더욱 충실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다문화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올해 수시 모집에 지원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